동서양의 차이를 가장 많이 만든 건 같아요. 동양인들은 하얀 피부가 위에 있어서 기준이 된 면이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서양 사람들은 일부러 뭐 태닝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색소에 대해서도 관대해요. 잡티, 주근깨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원장님, 배우 조승우님이랑 맥컬리 컬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조승우님은 내가 뵈서 잘 아는데 피부도 좋고 성격도 좋으시고 아주 멋진 배우죠. 맥커리 컬킨은 제가 개인적으로 몰라요. 무슨 공통점이 있나? 배우지 뭐. 이건 모르실 줄 알았어요. 정답은 80년생 동갑이라는 아, 그래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오늘 주제랑 딱 맞는 두 분을 비교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노화와 관련된 지난 영상에서 동서양의 얼굴의 노화의 차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서 동안인지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오늘 주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서쪽 끝에 있는 유럽, 그리고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이제 동북아시아, 그 두 지역을 서로 비교하는 거는 기후와 지역에 따른 인류의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 되게 적절해요. 위치상으로나 기후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되게 차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현재 경제적인 수준은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을 비교해서 보통 연구들을 많이 해요. 먼저 왜 동양인들이 더 나이가 어려 보이는지를 알려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유를 좀 알아야겠죠. 사실 나이가 들어 본 이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얼굴에서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이 감소되면서 피부 자체가 노화가 오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윤기도 좀 없어지고 잔주름도 자글자글자글, 그리고 좀 처지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골격과 볼륨, 즉 어떤 실루엣의 변화가 있어요. 우선 나이가 들면 얼굴살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처지게 되고, 골격도 나이가 들면 튀어나와요. 눈썹 위에 눈두덩이, 광대, 이 턱끝 이런 데 있죠. 이런 골격의 말단 부위는 좀 커집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얼굴이 이렇게 부드러웠던 게 울퉁불퉁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표정이나 습관에 의해서 주름들이 생성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 세 가지가 얼굴에서는 노화의 어떤 원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원인이 이런 거면 이게 왜 동서양의 노화 차이를 가져온 거예요? 서양인들의 피부 노화 속도가 빠르다는 건 굉장히 많은 논문에서 이미 증명됐습니다. 그 이유는 멜라닌 차이가 있어요. 멜라닌 색소가 동양인한테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 있고요. 피부 두께도 동양인이 조금 더 두껍고 탄력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이 두 가지는 원래 근본적으로 피부의 차이기는 하는데, 요즘 들어서 동서양의 차이를 가장 많이 만든 건 습관 같아요. 동양인들은 하얀 피부가 위에 있어서 기준이 된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도 많이 신경 쓰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데 정말 진심이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 동북아시아 사람들을 보면은 피부색만 보면 사실 백인에 가깝다고 봐야죠. 근데 그에 비해서는 서양 사람들은 까무잡잡한 피부를 좀 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뭐 태닝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색소에 대해서도 관대해요. 잡티, 주근깨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너무 깨끗한 사람들은 일부러 주변에다 문신으로 색소 만드는 경우까지 있어요. 이런 자외선 차단제나 화장품의 효과는 있냐 싶지만, 옛날에 구한말 때 한국 사람들 찍은 사진 한번 봐보세요. 되게 좀 까맣고 쭈글쭈글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걸 보면 확실한 관리, 자외선 차단제나 보습제 같은 사용에 진심인 동양인들이 피부가 더 젊고 덜 늙어 보이는 그런 원인이 되겠죠.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 동양인들은 광대나 사각턱이 좀 튀어나와 있는 골격이 강하게 보이는 걸 선호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뭔가 좀 세 보인다?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서양인들은 각진 얼굴, 광대가 튀어나온 얼굴을 좀 섹시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에 대한 차이도 있다고 하죠. 채식이나 곡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이제 동양에 비해서 서양인들은 다른 식문화를 갖고 있는데, 뭐 지금은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요즘 거의 다 서양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징적인 게, 서양에서는 수염을 기르는 문화가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특징인데, 서양인들이 좀 표정을 많이 써요. 리얼리 와 이마도 많이 쓰고, 그래서 젊은 애들도 보면은 주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땐 오버한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화적인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마, 미간, 팔자 같은 데 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저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의외로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동안 시술을 많이 받는 문화가 있어요. 동북아시아에. 특히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두드러지는데 그 이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미용 의술에 있지 않을까. 사실 미국이나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호텔에서 며칠 먹고 자고 그리고면서 시술 받고 가도 그게 더 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실력은 또 최고죠. 실제로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하게 됐을 때는 외국의 학회에 가서 듣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외국 학회는 배우러 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발표하러 나가지. 발표하러 가서도 되게 놀래요. 다른 외국 연자들이 발표하는 거 듣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3년 전에 하던 걸 지금 발표하고 있죠.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 학회에 배우러들 들으러 많이 오십니다. 진짜 많이 발달한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 미용의학이 그렇게 발달한 걸까요? 우선은 수요가 제일 많죠. 그리고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 피부의 특징도 있어요. 흉터도 아시아인들이 조금 더 잘 생기는 편이라서 섬세하고 세심하게 시술을 해야 되는 환경적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남의 외모나 얼굴을 조금 너무 쉽게 평가하죠. 그리고 타인을 많이 의식하는 집단주의 문화, 그런데 살아가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얼굴에도 신경을 쓰게 되겠죠. 또 새로운 거 엄청 선호해요. 얼리 어댑터적인 성향이 좀 있죠. 그래서 막 새로운 시술 나왔다, 뭐 새로운 거 나왔다 그러면 그거 꼭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걸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걸 자극하는 문화,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동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이해가 되게 잘 되는데 저도 솔직히 어디 가서 동안 소리 좀 듣긴 하거든요. 근데 이 동안을 유지하려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맞아, 있어요? 우리 피디님도 사실 이렇게 보면 그냥 대학생 같아. 진짜요?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홈케어, 중요하죠. 근데 홈케어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많진 않아요. 근데 되게 되는 거는 피부. 그래서 꼭 요건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뭐 쓰면 좋아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니면 발라봤을 때 트러블 없으면 돼요. 그래도 조금 자세히 아시고 싶으면 제가 저번에 자외선 차단제 갖고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SPF, PA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높은 게 좋긴 해요. 하지만 굳이 막 아주 높을 필요는 없고요. 비싼 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가기 전에 미리 그리고 자주 바르라는 거예요. 특히 야외에서 이제 활동할 때는 2시간 간격으로는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 골프들 많이 치시잖아요. 그때 많이 타거든요. 그럴 때 그늘집에서는 무조건 바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적어도 2시간 정도 간격으로는 꼭 발라주십시오. 보습제는 보호제하고 수분제를 두 가지를 합친 게 보습제예요. 우리 얼굴에 있는 습기나 물, 뭐 좋은 성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게 보호제고요. 촉촉하게 습기를 보충해주는 게 수분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습제는 이게 이제 두 개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맨날 피부 좋다고 자꾸 안 바르시는데 피부 좋다고 안 바르시면 안 됩니다. 꼭 발라주시고요. 특히 이제 세안하고 나서는 반드시 꼭 발라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습관, 미간을 찌푸리는 입거에 힘들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입을 살짝 힘 빼고, 주름 생기면 가끔 제가 이렇게 펴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접어주라고. 팔자주름도 이렇게 펴주는, 요거 다 제 영상에 다 있잖아요. 요거 항상 실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거 중요하죠. 근데 꾸준히 이런 홈케어를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혹시 현대의학의 도움을 최소로 받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동안의 가장 기본 조건,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피부에 물 주고 거름 주자고. 물론 이거 평소에 홈케어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너무 밭이 황폐해졌어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물 주고 스킨 부스터죠. 그리고 거름 주고 콜라겐 재생시키는 그런 주사들이에요. 콜라겐 부스터, 주베루, 그리고 이제 돼지 콜라겐을 정제해서 만든 그런 콜라겐 제제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무세포 동종 진피 콜라겐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그 세포에 이제 알러지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성분들을 다 제거하고 콜라겐만 순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직접 넣어주면 바로 매트릭스 역할을 해주니까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콜라겐 재생도 자극을 해주죠.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콜라겐 먹는 거랑 바르는 거 있잖아요. 요즘 되게 많이 광고하는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겠네요.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다뤘어요.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있고 별거 없다는 논문도 있어요. 콜라겐 자체가 굉장한 고분자 물질입니다.
그거를 바른다, 먹는다, 흡수가 되질 않죠. 그럼 흡수가 되려면 조각조각 내야 돼요. 이미 그거는 콜라겐이 아닙니다. 그냥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물론 먹으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영양제에 비해서 또는 여러 가지 골고루 음식 먹는 거에 비해서 더 중요하지 않다. 그거보다 더 우선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조금 더 리프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대표적인 리프팅 장비들이 있죠. 직접 초음파라 그래요. 울세라, 슈링크 이런 것들, 또 이제 고주파, 써마지 올리죠. 이 두 가지 방식은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목적이나 타겟이 좀 달라요. 얼굴살이 많고 적고 또 피부 두께, 처짐의 양상에 따라서 그 적절한 거를 병원에 오시면 원장님들이 보시고 잘 짜서 선택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 밖에 또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이제 보톡스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보톡스는 이제 주름 예방에도 굉장히 필수적이죠. 이마주름 이런 거 좀 과도하게 좀 덜 생기게 예방하는 것도 있고 그 자체가 콜라겐을 좀 자극합니다. 에이 보톡스 이거 얼마 안 가는데요 맨날 이러시는데 한 4, 5개월 정도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데 4, 5개월 노화를 정지하는 거예요. 시간을 4개월을 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해요. 결국은 무거운 지방이 계속 처지면서 얼굴살이 처지고 내려오고 접히게 되니까 이런 처진 지방을 제거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바늘구멍으로 관을 집어넣어서 지방을 뽑아내고 피부를 타이트닝 시키는 올인원 달걀 리프팅이나 아니면 주사로 지방 세포를 줄여주는 엔팅 주사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얼굴살이 너무 폭행하게 꺼졌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볼륨을 조금 보충해주고 또는 인대가 꺼진 걸 밑에서 받쳐서 들어 올려줄 필요는 있죠. 그럴 때 이제 좋은 것들이 콜라겐 부스터, 주베르 같은 거, 필러 또는 이제 지방 이식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 혹하는데 저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접수하고 어쨌든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예방부터 우리가 실천을 해보자고요. 시술 얘기를 물어보셔서 사실 드렸지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홈케어들 그리고 늙지 않게 주름이 펴지게 하는 습관, 노하우들 그런 거 영상 보시면서 꾸준히 좀 실천을 해보실게요. 이제 이미 진행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너무 늦지 않게 아주 살짝 도움을 받아보는 건 현명하죠. 그래서 항상 예방이 우선이고 그리고 해결을 한다면 호미로 간단하게 해결했을 때 호미로 해결하자.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라인 만드는 의사 닥터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서양인이랑 동양인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런 외모 차이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사실 지금 현생 인류는 모두 같은 종이죠. 호모 사피엔스. 약간의 그 외모의 차이는 진짜 아주 작은 차이예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그 차이가 생긴 이유가 있죠. 결국은 기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외모의 변화인데 그 중에서 뭐 가장 많이 연구가 돼 있고 알려진 건 이제 코예요. 북유럽의 코는 길고 높고 날카롭죠. 그 춥고 이제 건조한 날씨에 오랜 기간 이제 노출이 됐던 북유럽에서는 비강이 이제 좁아지고 길어지는 진화 과정을 겪은 거예요. 공기를 들이마실 때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를 습하고 따뜻하게 데펴서 폐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반대로 이제 열대지방을 한번 볼게요. 열대지방 보면은 이제 항상 따뜻하고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에 그런 기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코는 숨쉬기 편한 게 좋죠. 간단해지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콧구멍은 자꾸 넓어지고 코의 길이는 짧아지다 보니까 코가 약간 뒤집혀 보이고. 우리 이제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름은 되게 습하고 따뜻해서 열대지방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겨울은 좀 춥고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적인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변화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서양인의 눈은 굉장히 좀 깊고 좀 극해요. 이제 그런 눈을 갖게 된 거는 코가 영향입니다. 코가 높고 길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안화가 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그래서 상대적으로 눈이 좀 깊어지고 눈하고 눈썹 사이가 좀 짧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피부색도 굉장히 기후하고 연관이 많죠. 유럽에 당연히 고緯도에 햇볕이 얼마나 귀해요. 많이 받아야 돼. 피부에 자외선으로 비타민 D를 합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멜라닌 색소가 자꾸 옅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피부가 정말 하얀 사람이 있고 까무잡잡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혼재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북방계와 남방계의 차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북방계들 같은 경우는 흰 피부가 특징이죠. 거의 백인하고 가깝죠. 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건 이제 식습관과 관련이 많은데 쌀농사 위주의 아시아에 비해서는 서유럽에서는 단백질 섭취를 이제 따로 좀 해줬었죠.
그래서 키가 좀 더 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동아시아에서도 이제 단백질 섭취가 늘어나 보니까 애들 키가 뭐 어마어마하죠. 뭐 이렇게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외모와 관련된 이제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사실 되게 복잡해요. 아프리카를 떠난 현생 인류가 한반도까지 들어오게 된 과정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거든요. 옛날에 빙하기 때 말레이 반도하고 인도네시아가 땅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해수면이 낮아지니까. 그때는 거기를 이제 순다랜드라 그러잖아요. 그 순다랜드를 통해서 올라온 남반계하고 위쪽 만주 쪽에서 추위를 피해서 내려온 북반계가 이제 만나서 한민족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잡성, 문화적인 다양성, 역사적인 다양성과 외모와 이런 건 복잡하죠 사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공부해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기후에 따라 사람들 외모가 변했다 이렇게 이해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